우크라이나 최강 부대가 자포리자 전선에서 발견됐습니다. 10월 26일을 기준으로 자포리자 전선의 오리우 인근에서 아조프 부대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에서 결상전을 하다가 항복한 아조프 연대와 별도로 우크라이나에 각지에 있었던 대대급 별동대들이 한 곳으로 직결하고 있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59 차량하보병여단, 1전차 여단 등 우크라이나의 정예기갑 부대도 자포리자 전선에서 연달아 목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지역에 대한 전면 공세를 펼칠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규모로 보나 배치로 보나 최소 3개 방면에서 절대 막을 수 없는 기갑 돌파가 이뤄질 게 분명한데요. 하지만 러시아군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원이 거의 없는 수준인데요. 루안스크의 핵심 거점인 사바토베코아까지 우크라이나군이 들이닥치고 그나마 공세를 가하던 바흐무트에서 역습당에 크게 밀려나면서 돈바스 전선을 지킬 병력을 확보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자포리자를 지원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황이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감에도 러시아의 푸틴 정권은 전투를 멈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절대 받아들일 리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건 채 미국의 중간 선거에 공화당이 이기는 걸 애타게 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26일 보도드린 대로 설령 공화당이 이기더라도 러시아는 절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저희꺼리 유튜브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세심히 관찰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이 많은 정보를 줄줄이 깨고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예상되는 자포리자 전선의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수호이 25를 몰던 우크라이나 조종사가 러시아군의 대공미사일에 격추당한 뒤 비상탈출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러시아군은 막장으로 몰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군사강국의 저력을 과시하며 필사의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전황은 우크라이나에게 지극히 유리합니다. 이 자료는 10월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의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크게 4방향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사바토베, 크레미나, 세베르도네츠크가 있는 돈바스 북부전선, 둘째는 바흐무트, 도네츠크가 있는 돈바스 남부전선, 셋째는 멜리토폴, 마리우폴이 있는 자포리자 전선, 마지막 넷째는 드네프로강 서쪽의 스니후리카, 헤르손에서 벌어지고 있는 헤르손 전선입니다. 그리고 이 중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난 곳은 바로 돈바스인데요. 먼저 사바토베, 크레미나에서 교전이 벌어지는 돈바스 북부전선입니다.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은 P-66 도로변에 있던 러시아 방어선을 기어코 무너뜨린 뒤 사바토베코아까지 진격했습니다. 수일 내 사바토베에서 시가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바흐무트 전선과 도네츠크 전선이 있는 돈바스 남부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4개 기계화 여단으로 맹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전선에서는 93, 110, 62 기계화 여단이 여러 차량화 보병 여단과 공수 여단 그리고 자유러시아군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군에게 완벽한 역습을 가했습니다. 이 역습으로 러시아 용병부대 바그너 그룹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데요. 불과 한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흐무트 시위가 콘크리트 공장을 점거하며 기세를 올렸으나 지금은 형편없이 밀려난 상태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참호선인데요. 현재 바흐무트 방면의 러시아군은 2차 대전식 방어선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인 용치로 중장비가 지날 수 없는 방어구역을 건설하고 그 뒤로 참호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위치상 전차가 지날 수 없을 정도로 폭이 넓은 참호를 파 적의 진격을 막는 대전차로 보입니다. 이 방어선은 현재 바흐무트에서 상당히 떨어진 후방에 건설되고 있는데요. 바흐무트에서조차 더 이상 공세를 이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러시아 지휘부가 자신들이 점령한 영토를 지키기 위해 방어선 설정을 지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드론과 첨단 포병이 활약하는 현대전에서 이런 방어선의 방어력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고 튼튼한 방어선을 만들어도 단 한 곳만 뚫리면 나머지 방어선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크라이나군에게 러시아군으로부터 노획한 수백 대 전차가 있다는 걸 떠올려보면 그냥 안 짓는 이만 못한 삽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야제에서 우크라이나와 맞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된 기갑부대가 전멸한 지 오래이고 남은 건 훈련받지 못한 잡병 수십만 뿐이기 때문인데요. 장비도 보시라고 전투력도 떨어지는 잡병이 그나마 겁먹지 않고 싸우려면 뚫릴 게 뻔하다고 할지라도 참을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잘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인근에서 115기계의 여단과 다수의 차량화 여단이 해병대대의 도움을 받으며 도네츠크시 최후 방어선인 도네츠크 공항에 맹공을 퍼붓고 있고, 도네츠크시 남쪽에서도 볼로카바를 노리는 대규모 우크라이나 기갑부대가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앞서 보여드린 것 같은 참호선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장 사바토베나 바흐무 같은 격전지에 투입할 자원과 병력도 모자라다 보니 제대로 방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반면 이 지역에서 관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규모와 수준은 경악스러울 정도로 엄청납니다. 이 지도는 10월 26일까지 자포리자 전선에서 확인된 우크라이나 부대의 위치를 도식한 겁니다. 자료의 북쪽이 특이한데요. 72 기계화 여단, 53 기계화 여단, 56 차량화 보병 여단 37대대, 1전차 여단 1대대, 59 차량화 보병 여단 9대대가 도네츠크 남쪽에 위치한 자포리자 전선 동부에서 목격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여단 단위로 움직인다고 고려할 때 적어도 3개 기계화 여단과 2개 차량화 여단이 집중돼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이 중 1전차 여단의 경우 지난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우에서 무려 한 달 동안 군단급 러시아 기갑부대와 맞서 큰 피해 없이 승리를 거둔 최정예 부대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108지역방위단 등 다수의 보병여단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것까지 넣으면 너무 복잡해질까봐 지도에 넣지 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자포리자 동부에만 기갑 돌파를 수행할 수 있는 정예여단 5개와 그와 맞먹거나 혹은 그 이상의 보병여단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3만 명 이상의 전투부대가 배치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반면 현지를 수비하는 러시아군은 마리우폴 전투에서 아조프 연대 싸우다가 걸레짝이 된 해병여단 하나와 몇몇 기계화 연대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질 모두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게 크게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전진만 해도 전선의 상황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라스푸티차가 끝나지 않아 땅이 얼어 단단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만한 대병이 제자리에 멈춰선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야를 자포리자 전선의 서쪽으로 옮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재 자포리자 전선 서쪽의 최전방 거점 도시 오리히우에는 아조프 부대가 주둔 중입니다. 마리우폴에서 전멸한 아조프 연대와 별개로 각지에 배치된 지부 소속 병력이 투입된 건데요. 지금 당장 확인된 키이우 대대와 자포리자 북부 드니프로를 거점으로 둔 98 영토방위 대대입니다. 이들 부대는 병력 중 상당수가 2014년 돈바스 내전부터 복무하던 베테랑으로 구성된 정예보병인데요. 그러므로 이 아조프 부대가 오리히우에 직결했다는 건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서부에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방향은 알 수 없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잘 발달돼서 어디로든 진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자포리자 전선 서부에서 엄청난 공세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바로 부대 배치 때문인데요. 이를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병력 배치입니다. 현재 자포리자 전선 서부에서 관측되는 정예부대는 아조프 부대가 유일합니다. 그 외에는 구 보안여단이나 102 지역방위여단 등 전시급 편된 이상급 부대만 보입니다. 그런데 전선의 후방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재 아조프 부대의 후방에는 43 중포여단과 45 포병여단이 있습니다. 전선 후방에 포병여단이 있는 게 뭐가 특별한가 싶으실 수 있겠지만 그중 43 포병여단이 있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43중포 여단은 수도 키이우를 사수하는 우크라이나 최고사령부 직속 체정의 포병부대입니다. 전쟁 전에는 각기 2S7 피온 자주포와 MT-12 라피라 대전차포로 무장한 2개 포병대대와 1개 차량화 보병대대로 구성됐으며 서방제 자주포와 장비로 부대가 크게 개편되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임무는 수도 키이우의 방어 또는 최고사령부 직속의 포병 예비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투입되는 곳은 시급히 전력 증강이 필요한 격전지여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대는 아조프 부대 외에 정예부대가 보이지 않으며 교전도 그리 격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3중포여단이 이곳에 있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43중포 여단의 배치를 오리히우에 있는 아조프 키유 대대와 함께 생각하면 새로운 추측이 가능합니다. 바로 대규모 기습의 전조인데요. 지난 9월 우크라이나는 발라클레아 공세에서 9,000명의 기갑부대가 포함된 수만 명의 공세부대에 대한 위치를 공세 직전까지 숨겼습니다. 따라서 키우 인근에 주둔하던 규모 미상의 부대가 자포리자와 오리히우 사이에 숨어서 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추측 역시 충분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자포리자 동부에서 대놓고 활동 중인 다수의 기갑부대가 러시아군을 유인하고 방어가 약해진 틈을 타 아조프 부대를 앞세운 대규모 부대가 남진을 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러시아 지휘부가 예측하지 못할 리는 없습니다. 러시아 지휘부가 기본적인 군사 상식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포리자 전선의 대규모 증언이 이루어졌을 게 당연한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 소중한 기갑부대를 낭비한 러시아에게 자포리자 전선에 보강한 전력부대 따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아도 대비하지 못하고 보고도 막을 수 없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러시아에서는 계속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가 중단될 것이라는 망상을 꾸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마치 미국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원조를 중단하라고 주장하려는 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현재 공화당의 당론은 선택적 지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크라이나 경제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건 유럽에 맡기고 잘하는 군사 원조에 집중하자는 건데요. 일각에서 군사 지원을 중단하자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또 미국의 여러 언론들은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빌미로 바이든 정권과 민주당에게 약화된 이민 규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미국의 지원이 끊길 일은 절대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미의회를 통과한 수백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군사원조 예산 중 실제로 우크라이나 제공된 액수는 아직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해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이긴 공화당이 갑자기 미쳐서 정말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더라도 지금까지 원조된 물자의 최소 2배에 해당하는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더 제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전황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러시아가 이 엄청난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